장학재단을 세워 대학을 지원한 아버지의 뜻을 이어 같은 대학에 딸이 장학금을 기부했습니다. 최근 재단의 장학금 규모가 적어지자 사재로 5천만 원을 보태 기부한 것입니다. 그리운 아버지의 뜻을 이을 수 있어 행복하다는 지정숙 씨를 사건 현장에서 만나봅니다. 오늘 함께 사는 세상의 주인공은 아버지의 뜻을 이어서 대학에 기부한 따님이시네요. 예. 72세 분이시고요. 지정숙 님이십니다. 불문학을 전공을 하셔서 불문학 번역사로도 일을 했고 강의도 하는 불문학 교수로도 살아오신 분인데 우연히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에 아버지께서 자신의 월해라는 자신의 호를 따서 월해 학술진흥회라는 기부재단을 만든 걸 뒤늦게 알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아버지가 이런 일을 하셨구나 하고 들여다보니 이제 아버지가 꾸준히 학생들에게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본인도 이 아버지의 뜻이 더 이어지길 바라는 마음에 본인이 이제 몰랐으면 여기에 더 후원을 못했을 텐데 5천만 원을 월해학술진흥회를 통해 기부를 했고요. 이 5천만 원 기부로 인해서 매년 10명씩 100만 원씩 장학금을 주고 있는데 적어도 앞으로 5년간은 학생들이 더 장학금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네. 어떻게 해서 아버지의 뜻을 이어서 기부를 하게 된 건지 오늘 주인공 지정숙 씨의 목소리로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2007년도 아버님께서 돌아가신 후에 아버님 책상 위에서 부경대학교 서류가 있는 거를 발견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를 펴보니까 그 아버님이 호가 월해신데 월해 학술재단이라는 장학재단을 설립해 놓으셨더라고요. 1985년경에. 말씀을 안 하셨어요. 아무튼 제가 알기로는 아무도 그런 거를 모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아버님 책상 위에서 우연히 이거를 발견했습니다. 기금이 이제 세월이 지나니까 은행 이자도 적고 그래서 기금이 아주 부족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계속 이거를 강화해야 되겠다 하고 생각을 하다가 이제 우선적으로 제가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돈을 일단 기부를 해서 이어지게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에서 제가 이제 조금이나마 그거를 좀 기부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요. 그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아버지가 장학 사업 하시는 거를 전혀 몰랐던 상황인데 이렇게 따님 되시는 지정숙 씨가 그 뜻을 잇기 위해서 이렇게 운영에 참여를 하게 된 거라는 거죠. 근데 원래는 전혀 다른 일을 하셨죠. 네네. 이 지정숙 씨 사실은 불문학 교수, 예. 번역 전문가입니다. 책을 굉장히 많이 내셨어요. 초보자를 위한 번역의 이 이론 7단계, 또 번역의 기초 이론, 이런 번역 관련 이론서도 냈고요. 실제로 문학을 많이 번역을 하셔서 레 제오르지크라는 책이 80년대에 좀 유행했는데 네. 클로드 시몽의 책을 저도 읽었는데 그 번역하신 분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불문학자로만 살아오시다가 늦은 나이에 이러한 이제 아버지의 뜻을 알았다. 사실 아버지는 해양수산 전문가셨기 때문에 지금은 부경대인데 예전에는 부산 수산대였던 겁니다. 이곳을 지원하는 이 월해 장학재단의 월해는 또 부친의 호이십니다. 네. 바다해자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아버지의 뜻을 이대로 버릴 수는 없다. 아버지는 2007년 3월에 돌아가셨고 슬하인 7남매가 있는데 사실 이 지 선생님은 5번째거든요. 이 서열로 치면 중하위인데 지금 그 남매분들이 다 자기 분야에서 탄탄하게 성공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여유 있는 내가 아버지의 뜻을 헛되게 하지 말고 이어받자 이렇게 결정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지정숙 씨는 또 이 아버지에 대한 추억을 많이 떠올리면서 아버지는 특별한 존재다라는 말씀도 하셨거든요. 그 이야기 좀 더 들어보겠습니다. 아버님이 옳다고 생각하시는 큰 뜻이 있으시면 어떤 세상적인 어려움 그런 것도 굴하시지 않고 끝까지 그거를 이루시고 밀고 나가시는 그런 성격이셨고 그 뜻을 이루지 않으셨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시 말하면 제가 배우기로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무엇으로 사는가 이보다는
어떻게 인생을 사는 것인가 하는 거를 실천해서 보여주신 그런 분으로 제가 기억하고 또 우리도 그 면을 받아서 살아가고 있다고 저도 생각은 합니다. 네, 아주 훌륭하신 분이셨던 것 같습니다. 무엇으로 인생을 사는가 보다 어떻게 사는가의 중요성을 실천하셨다. 이 지정숙 씨 아버지 지철근 선생은 우리나라의 수산업 쪽에서 상당히 기여도가 큰 인물이었다고요. 네, 이승만 정권 시절에 그 상공부 수산국장으로 일했습니다. 그러면서 52년에는 동해 평화선 제정, 그리고 또 65년에 한일어업협정 체결 관련해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고요. 수산해양 분야 발전의 기틀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데 공직 생활만 한 건 아니고요. 그 후에 또 회사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당시 이제 연근해업 또 아니고 원양어업에 초기부터 이제 눈을 돌려서 굉장히 큰 성과를 내기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아버지 지철근 선생이 부경대를 지원하는 그렇죠. 이 장학재단을 세웠던 특별한 이유가 있다면서요. 이유가 있습니다. 예. 수산 뭐 국장도 했고 전남 고흥의 섬 나로도라는 섬에서 태어났고요. 항상 바다를 보고 이렇게 했었나 봐요. 네. 그러니까 수산을 생각했는데 원래 지금 좀 전에 얘기를 했지만 부산 수산대학교거든요. 부산공업대학교 합쳐서 국립부경대학교 됐기 때문에 딱 특성화대학이라고 생각해서 여기다가 장학금을 지원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정숙 씨는 어렸을 적부터 아버지를 보면서 좀 다른 사람을 도우면서 살아야겠다 이렇게 느끼면서 지냈다고요. 그러니까 지정숙 씨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 아버지가 장학재단을 설립했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했잖아요. 네. 그런데 뭐 그 이전에도 아버지한테 잘할 때 이 아버지 이야기를 많이 들었나 봐요. 이 지철근 선생이 이 고향인 나로도에 이 중학교가 없었대요. 그때 이분이 아마 그 중학교를 설립해가지고 지역사회로부터 감사장 받는 모습도 봤고요. 그 이후에도 솔선수범하시면서 주변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거를 눈으로 직접 직간접적으로 보면서 자랐기 때문에 아버지의 영향은 그대로 미친 거죠. 네. 지정숙 씨는 이 아버지의 뜻을 이어받아서 이렇게 재단 운영에 기부까지 하게 된 소감을 밝혔는데요.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이거를 장학금을 낸 것이 아버님 큰 뜻이 이루어지도록 한 일에 보람이 있고 또한 학생들한테 도움이 되어서 기쁜 마음인데 그 학생들에게 우리나라가 삼면이 바다이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그 어업과 해양 문화를 발전시켜야 우리가 북극으로 갈 수 있고 우리의 삶이 풍성해질 수 있다 하는 얘기를 좀 하고 싶고요. 오히려 이런 쪽에 이렇게 공부를 하는 게 나중에 가서 그 분야도 굉장히 발전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의미를 두고 열심히 공부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고 앞으로도 제가 힘이 닿는 한 계속할 생각입니다. 네, 그리운 아버지의 이 뜻깊은 일을 이어받을 수 있어서 행복했다라는 지정숙 씨의 말이 가슴 따뜻하게 느껴집니다. 참 아름다운 부녀인 것 같습니다.